네, 종목카드 오늘도 힘차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박혜미고요. 9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마지막도 끝까지 좋았으면 좋으련만 시장도 가을을 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은 2% 넘게, 코스닥도 1% 넘게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월봉도 완성이 됐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월봉 기준 3%가 넘는 깊은 낙폭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오늘 2600선이 깨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양호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월봉 기준 0.5% 정도의 하락세로 이번 달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일정들이 대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또 계속해서 쉬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3거래를 굉장히 잘 쓰셔야 되겠고요. 또 오늘 보셔야 될 부분이 아시아 증시가 정말 요동쳤습니다. 일본은 급락, 중국은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 그 안에서 우리 증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와 함께 전략 세워보시기 바랄게요. 종목카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하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카드과 함께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타임어택 코너입니다. 타임어택 코너는요, 한정된 15분 동안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저는 여러분의 핫한 쇼핑 도와드리고 있는 아나운서 김은지입니다. 네, 타임어택 코너의 참여 방법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 하단에 보이는 이 QR코드 보이시죠?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종목명, 비중, 매수가 이렇게 세 가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02-2128-8566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전화로 상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박성재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 기쁜 월요일입니다. 예, 그리고 좀 의미가 있는 날이죠. 네. 9월의 마지막 거래일이기도 네. 하고요. 3분기 마지막 네. 결산일이기도 합니다. 네, 좀 당황하신 게 내일 휴일을 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시장이 좋지 않아서 그런 반응을 보이신 거겠죠? 내일 휴일이라서도 좋은데요. 네. 4분기 시장은 항상 네. 강했다라는 점 때문에 네. 더 조금 기대가 되고 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오늘 한번 좀 3분기를 좀 마무리하면서 네. 좀 간단하게 조금 시장 리뷰를 좀 드려보자면 우리 양시장이 좀 많이 밀리고 있어요. 이 거래일째 밀리고 있는데 이제 딱 그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상승장의 어떤 그런 관점은 유효한데요. 단기간 조금 쉬었다 간다라는 생각으로 좀 보셨으면 네. 좋겠어요. 양시장이 이제 지난주 금요일 61선을 맞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선에서 조금 되돌림이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시장이 좀 좋게 여전히 보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가 미국 지표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미국 지표에서 고용도 일단 괜찮다라는 점이 있어요. 이번 주에 물론 이 고용 동향 보고서 금요일 저녁에 발표가 되는데 이제 예상 그 컨센서스를 보면은 실업률이 4.2%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부합돼 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조금 더 시장에서 조금 환호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연준의 어떤 목표 자연 실업률이 4.5%인데 4.2%, 4.4%대 초반에 계속 머물러 있다는 거는 그렇게 이제 어떤 고용 쇼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굳이 깊게 안 해도 된다라고 인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주에 나왔었던 그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계속 줄어드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조금 고용 지표가 지금 안정화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지난주에 그 내구재 수주 수입 그 관련 지표가 나왔는데 좋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 지표가 지금 괜찮게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물가는 잘 잡히고 있고 고용도 연준의 어떤 자연 실업률 목표치 아래서 잘 형성이 되어 가고 있다라는 점이 오히려 좀 미국 시장은 연착륙 그림을 좀 그리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이 조금 지금부터 좀 관전 포인트가 뭐냐면
뭐냐면 우선 오늘 니케이 지수는 폭락을 했는데 그 부분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나중에 좀 제가 이야기를 따로 드리는 걸로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신흥국 지수로 이제 자금이 좀 들어오는지를 좀 잘 봐야 돼요. 지금 중국이 저는 스타트를 끊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어쨌든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고 있고 좀 매파적인 인사들도 더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그거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중국도 지금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뭐 부동산 이야기까지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 부양책이 계속해서 가동이 되는 동안 중국 쪽에 돈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지금 환율을 보면은 네. 환율이 지금 계속 낮아지고 있거든요. 중국 네. 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미국의 헤지 펀드들뿐만 아니고 여러 투자자들이 지금 중국 시장에 대한 그 매수 규모가 3년 만에 최고치로 지금 치닫고 있어요. 그래서 금리 인하 국면에는 항상 이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그리고 이제 선진국 지수보다는 신흥국 지수들이 강세를 보입니다. 네. 한국 지수도 MSCI 기준으로는 신흥국 지수고요. 그래서 중국 시장에 조금 자금이 들어가기 시작했으니까 요게 이제 한국 증시까지 좀 퍼지는지가 조금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네. 이 중국의 경기가 회복되면 국내 수출 데이터도 좋아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과 좀 상관성이 깊기 때문에 이런 자금들이 이제 한국 증시로까지 좀 들어와 주는지, 그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 10월은 강세장이 여전히 올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 저점 매수의 명목으로 매수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조금 정리를 드리고 싶고, 네. 종목에 대해서 조금 이제 궁금점이 있으신 분들 혹은 고민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방송 말미에 또 관심 종목들을 좀 준비를 했고, 오늘도 단타기법 좀 참여할 수 있게, 무료로 참여할 수 있게 그런 것들 또 잠시 뒤에 제가 또 강의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 가지로 또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 매크로적인 관점에서는 중국을 빼놓고 생각을 할 수가 없는데요. 중국발 호재가 과연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번 주가 참 궁금한 그런 하루였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내가 가진 종목들을 왜 가지 못하나, 이런 걱정 고민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이 15분 종목 상담 코너에서 최대한 같이 풀어나가도록 하시죠.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내주신 종목이죠. SK 이터닉스고요. 19,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5% 가지고 계십니다. 목표가는 얼마로 잡으면 될까요?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종가 한번 볼게요. SK 이터닉스의 오늘 종가는 17,890원이었습니다.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재료들 굉장히 좋고 앞으로도 전망은 좋아 보이는데 대응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뭐 재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살짝 하고 넘어가야 될 것 네. 같은데, 우선 SOFC, 태양광 이런 쪽은 모멘텀이 조금 중장기적으로 저는 열려 있다라고 계속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데이터 센터의 새 전력 공급원으로 지속적으로 부각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아무래도 그 해리스 부통령 지지율을 우리가 조금 더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해서 이거를 조금 화면을 열어놨는데 보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 이게 폴리마켓 자료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좀 여기에서 나온 내용들을 조금 신뢰를 하고 있어서 좀 여론조사에 대해서 좀 보고 있습니다. 보면 여전히 좀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조금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압도적으로 좋은 거는 사실 어떤 변동성을 키우는데 큰 도움은 안 된다라고 보는데요. 여기 중간에 보시면은 이 분홍 색깔 곡선이 해리스 부통령, 그리고 빨간 색깔 곡선이 트럼프 전 대통령 곡선입니다. 보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접점이 있었을 때 이 양쪽에 있는 테마주들의 변동성이 조금 커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엎치락 뒤치락 하는 상황들이 반복되고, 그리고 대선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좀 테마주들의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될 가능성이 크고, 오히려 좀 상승으로 확대가 될 가능성이 조금 더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선 전까지 봤을 때도 사실 이 직전 고점, 지금 최근에 그 무증 이전에 직전 고점을 찍었었던 21,000원까지는 저는 11월 전에 이런 시세가 한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길게 봤을 때 우리가 이제 AI 모멘텀이 다시 4분기 좀 후반으로 갈수록 좀 이제 전력망 쪽이라든지 에너지 쪽에 또 수급이 또 추가적으로 더 들어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올해 4분기로 놓고 봤었을 때 저는 최대 목표가를 25,000원까지 조금 놓고 봐도 될 것 같다라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리스크 관리를 꼭 해야 됩니다. 리스크 관리를 안 하면 안 되겠죠. 지금 보시면은 이런 패턴이 있어요. 지금 최근에 보면 7월에도 뭐 이런 60일선을 좀 깨고 넘긴 했지만 이제 결국에 좀 저항을 받아서 떨어지는 모습. 8월에도 권리락일에 이제 60일선 맞고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뚫어내고 일주일 이상 60일선 위에서 버티고 있기 때문에 60일선을 재차 반복해서 깨게 됐을 때는 투매가 나와서 조금 급락이 연출될 수 있겠죠. 그래서 60일선을 손절가로 제시드리고 11월 전까지 조금 보겠다라고 했었을 때 목표가를 21,000원까지 보시면 되고 4분기를 보겠다라고 했을 때 넉넉 잡고 25,000원 목표가를 한번 보시고 대응해 보실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두 가지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11월 전까지, 그러니까 단타적인 관점에서는 목표가 21,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4분기까지 나는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25,000원으로 목표가 잡아주셨습니다. 네, 현재 종목 상담 진행 중입니다.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제 하단에 보이는 이 QR코드 보이시죠? QR코드 찍고 종목명, 비중, 매수가 이렇게 세 가지와 함께 가장 고민되는 점도 한 줄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또 바로 가보도록 하시죠. 다음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매수가 71,300원이시고요. 비중은 10%입니다. 언제까지 내릴까요?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종가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 61,500원이고요. 오늘 4% 하락했는데 이제는 거의 6만 원 선도 깨질 것 같다. 뭐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의 바닥 어디까지일까요?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지긴 해서 사실 좀 바닥에 가깝다라고 보고 계속 빠지지는 않을 겁니다. 계속 빠지지는 않을 거고. 근데 이제 한번 6만 원 정도는 깰 수가 있는데 깼을 때는 오히려 조금 지금 시청자님 그 매수 단가를 고려해서 동일 비중 정도로 어느 정도 좀 10% 정도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6만 원을 깨지는지 한번 좀 지켜보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우선 그 모건 스탠리 보고서가 지속적으로 지금 부담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계속 거듭 말씀드리는데 방송을 통해서 이 모건 스탠리 보고서 자체가 이렇게 신뢰도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물론 HBM, DRAM 시장에 대한 어떤 그 전망도 되게 낮게 평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HBM에 대한 공급 과잉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최근에 나온 보고서 내용 보면은 HBM이 지금 완판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엔비디아에 대한 보고서가 지난주에 나왔을 때는 블랙엘에 대한 지금 생산이 굉장히 이제 많이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그 어떤 공급 주문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생산해서 공급하고 충분히 그럴 수가 있다고 봐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렇고 삼성전자도 분명히 또 이제 엔비디아의 HBM에 공급을 하는 그런 시기가 저는 올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지금 오히려 가격들은 저는 저렴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어떤 시장의 어떤 컨센서스가 조금 내려가는 그런 상황은 오진 않을 것 같다. 오히려 모건 스탠리의 어떤 그런 어떤 그 논리가 저는 조금 좀 억지가 좀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이제 그 리포트 하향 매수 이제 목표가 하향 리포트를 냈을 때 기존에 오히려 매도 물량들을 많이 쌓아놓고 나서 매물을 많이 뱉어내고 나서 리포트를 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불순한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좀 길게 봤을 때는 저점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차트를 한번 길게 보면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지금 보면은 이 하얀색 곡선이 이제 10년 평균선입니다. 10년 평균선이고 이 검정색 하단 곡선이 월 평균선 대비 마이너스 25%가 되는 지점인데 이 구간들이 좀 10년 평균선을 터치할 때마다 상승을 했거든요. 이 닷컴 버블 때라든지 혹은 이제 리먼 사태가 터졌었던 금융위기 때라든지 코로나 사태가 터졌었던 이제 팬데믹 때라든지 22년도 저점이라든지 마찬가지로 이 구간들을 좀 터치를 하고 올라와 줬었던 이력이 있고요. 또 다른 기술적 측면에서 보면 이 파란색 곡선이 5년 평균선인데 5년 평균선을 깨고 나면 항상 또 저점이 잡혔었던 그런 패턴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포워드 PER 기준으로 1.1배거든요. 22년도 저점이 삼성전자 저점이 잡았을 때도 PBR 기준으로 포워드 PBR 기준으로 1.1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지금은 저점에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점 매수로 가담하기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조금 수익성을 키우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 밑에 있는 밸류체인 기업들을 잡는 것이 더 맞다라고 보고요. 나는 조금 그래도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싫다, 리스크 없이 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삼성전자가 지금 오히려 괜찮은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길게 보고 조금 여유 있게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굳이 손절 가격을 좀 제시드리는 게 맞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손절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정리를 해드리자면 6만 원이 깨졌을 때 10% 정도 더 추가 매수 유효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저는 목표가를 내년 상반기까지 보고 8만 원 위로까지 한번 노려보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하면은 사실 이 국내인 주식으로서 길게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그에 반해서 수익성을 조금 더 극대화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밸류업 체인이 도는 종목들로 눈길을 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신다면 6만 원이 깨졌을 경우에, 그러니까 5만 원 선이 다가갔을 경우에 삼성전자 매수하는 건 나쁘지 않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이 시청자님께서도 지금 7만 1,300원의 매수가를 가지고 계신데 6만 원이 깨졌을 경우에는 10%의 추가 매수 의견도 또 그렇게 짜주셨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또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태성입니다. 태성 매수가 2만 150원이고요. 비중은 15%입니다. 슬쩍 벌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왔습니다. 태성 오늘 종가 한번 볼게요. 27,100원에 확인되고 있고 오늘 11%의 상승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던 그런 날입니다. 27,500원에 오늘 신고가까지 갔었던 이 태성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그 CATL 사이의 어떤 요청으로 네. 그 배터리 화재를 낮출 복합 동박을 테스트를 완료하고 설비까지도 지금 완료가 되고 있고요. 네. 이 파나소닉이랑도 지금 계속해서 의견 조율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다만 시청자님께서 좀 매수 타이밍이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좀 수익이 크게 나 있거든요. 한 30% 넘게 수익이 나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여유 있게 좀 대응을 해보셔도 된다. 다만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실제로 실적 자체로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고평가입니다. 지금 기대감으로만 올라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실적을 보게 되면 전년도를 보게 되면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마이너스예요. 역성장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모멘텀으로만 기대감으로만 올라가고 있어서 언제든지 추세가 깨지면 또 급락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5일선 11선이 깨지면 조금 정리를 본다라는 생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매수 단가로 봤을 때는 지금 5일선 같은 경우가 현재 2만 3, 4천 원에 있고요. 그래서 5일선을 차트에 좀 등록을 하시고 이게 이탈한다라고 싶었을 때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정리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모멘텀이 나오는 종목들 제가 이제 항상 설명을 드리는데 이런 게 이제 스마트 머니 기법이 되게 좋은 예시가 될 수 있거든요. 이제 차트에 한번 제가 스마트 머니 기법 한번 등록을 하는 걸 라이브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여기 보시면 여기 파란색 화살표거든요.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포착이 되어 있어요. 포착된 날을 제가 이렇게 빨간 선으로 가로선을 주면은 이때마다 다 포착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기법을 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태성 매매하시는 분들, 태성 같은 경우 스마트 머니 기법이 포착되면 올라가고 이런 패턴들을 지금 계속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스마트 머니 신호 잘 맞는 종목이니까 이 기법을 좀 신청하셔서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다 그냥 무료로 제공 드린다는 점까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태성은 어쨌든 지금 위치에서는 보수적인 대응해야 된다. 5일선 이탈을 했을 때는 정리를 하자. 이렇게 의견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성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또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입니다. 매수가 6만 5천 원이시고요. 비중은 30% 보유 중이십니다. 대응 전략 및 목표가 알려주시면 큰 도움 되겠습니다. 꼭 상담해 주세요. 이렇게 왔습니다. 네, 그럼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오늘 종가 한번 볼게요. 41,200원에 확인이 되고 있고요. 4% 하락했습니다. 사실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 근래 들어서는 그래도 좋은 흐름을 그렇게 보여줬던 그런 종목이었는데 앞으로의 전망도 어떨까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우선 단기적으로는 좀 힘들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배터리 화재,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가지고는 이슈는 좋은데 네. 동사가 이제 대형주다 보니까 그런 이슈를 조금 받고 테마성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장기적인 추세 하향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2차전지 대형주들이 언제 조금 강세로 돌아설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지속적으로 계속 수개월째 이야기 드리는 것 같은데 내년 상반기 중반은 좀 지나야 된다. 이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가 좀 되는 시점부터 실적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기대하는 것만큼의 조금 부합치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기 시작하는 지점은 내년 한 상반기 중반이 좀 지나가는 정도가 될 것 같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다만 이제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 피벗이 나왔고 유동성이 이제 4분기 때는 공급이 될 것이기 때문에 고점 대비 많이 하락을 했었던 이런 2차 전지 기업들이 단기 랠리는 조금 유효하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대응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손절 가격,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손절 가격을 먼저 이야기를 드리자면 35,000원 라운드 피어가 깨지게 되면은 투매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네. 다시 한번 하방 추세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35,000원을 손절가로 제시를 드리고 싶고 만약에 이번에 이제 금리 인하 그리고 유동성 모멘텀으로 2차 전지가 전체적으로 좀 반등이 나왔을 때는 보수적으로 한 45,000원 정도 목표가로 좀 짧게 잡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는 좀 길게 한번 들고 가보고 싶다. 그럼 35,000원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 저는 55,000원 직전 고점이죠. 올해 가장 높은 고점인 55,000원 구간 정도를 목표가로 좀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한국 화장품 제조입니다. 매수가는 75,620원이시고요. 비중은 5% 가지고 계십니다. 은쟁님, 안경 멋지십니다. 약수익권인데 더 오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왔습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 오늘 종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75,700원에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사실 지금 이 중국발 호재로 인해서 같이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또 엮여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중국발 수혜 쪽도 있지만 사실 네. 애초에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분기 실적을 봐도 네. 그렇고 전년 동기 대비 상당히 많이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 보면은 그대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분기 실적을 한번 이렇게 놓고 보면은요, 올해 1분기, 올해 2분기만 봐도 사실 전년 동기 대비 거의 3배 이상. 영업이익 기준으로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 분기 실적만 계속 컨센서스로 나온다면 올해 총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전년 동기 대비 7배 정도 상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점 대비는 한 4배 정도 올랐으니까 조금 더 상승 파이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물론 이제 화장품 업종이 이번에도 좀 좋습니다. 이제 실적 데이터 잘 나올 거예요. 근데 2분기 때 워낙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많이 됐다 보니까 2분기만큼 어떤 드라마틱한 상승을 조금 기대하고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조금 우상향할 것 같은데 네. 퍼포먼스는 조금 덜 할 거다. 다만 방향성은 여전히 조금 상승의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지금 8월 5일에 시장에 어떤 쇼크가 왔었을 때 종가상 60일선을 조금 지키려고 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60일선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손절가로 좀 잡고 대응하자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 목표가는 지금 당장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는 9만 원, 넉넉히 잡았을 때는 10만 원 의견을 조금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수적으로 9만 원, 목표가 10만 원으로 또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종목 상담 잘 받으셨죠? 만약에 못 받으셨다면 저희가 내일은 쉬고 수요일에 봐드릴 테니까 미리미리 공부방에 들어와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첫 번째 거래일 또 우리 박성재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 첫 번째 거래일 그리고 이번 달의 마지막 거래일을 또 우리 전문가님과 또 함께하게 됐네요. 그렇게 되네요. 네, 예. 9월 달을 잘 마무리했어야 됐는데 만약에 또 10월에 좋을 거라고 하면 또 기대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무리했으니까 내일 쉬고 수요일에 개장을 하잖아요. 예. 어떤 식으로 전략을 좀 세워보면 좋을까요?
물론 이제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업종 내 종목들을 잘 선점을 하는 게 중요하긴 한데 그래도 계절성으로 4분기는 항상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2017년도 때 데이터를 좀 보게 되면은 2018년도를 4분기를 제외하면은 대부분 다 올랐습니다. 대부분 다 올랐고 2018년도는 조금 특수성이 있었어요.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뭐 IMF에서도 한국이 가장 타격을 많이 입을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18년도 장을 제외하고는 계절성으로도 어쨌든 이 4분기들은 항상 좋았다라는 점. 그리고 제가 여러 번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 드렸지만 특히 이번 4분기는 미국의 어떤 유동성 주입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지금 연착륙 시나리오로 가고 있는 부분들 중국의 부양책까지 더해서 다른 때 계절성 4분기 기존에 있었던 그런 4분기들보다도 더 좋은 시장이 연출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래서 지금 3분기 때 많이 지쳤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장은 그래도 뭐 금투세 때문에 안 가, 뭐 때문에 안 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실 텐데 오히려 지금이 조금 많은 기회가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좋은 종목이 보인다라고 했었을 때 또 4분기에 어떤 재료들이 조금 대기가 되어 있는 종목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조금 매수에 좀 가담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분기에 좋은 종목들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또 실적 시즌이 개막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실적이 잘 나올 만한 종목들을 지금 좀 선별해서 잡아보는 것도 괜찮겠죠? 그런 것도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아무래도 10월만 딱 놓고 봤을 때 요거 네. 팁을 좀 드려보자면 중국의 어떤 경기 부양 관련 종목들을 좀 잘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이라고 하시면 화장품이라든가 철강, 화학 뭐 이런 쪽이 있을 텐데 맞습니다. 이쪽에서도 조금 더 좁혀볼 수가 있을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좁혀서 보는 쪽은 화학 쪽과 의류 쪽입니다. 화학과 의류, 사실 의류 같은 경우에는 그 밸류업 쪽에 포함된 종목들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좀 더 봐도 괜찮을까요? 좋은 위치의 종목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좀 잘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금리 인하랑 조금 맞물려 있잖아요. 미국의 금리 인하가 나왔기 때문에 금리 인하 국면에서는 제가 서두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선진국보다는 신흥국이 조금 강세를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신흥국 쪽으로 자금이 좀 잘 들어올 수 있게 중국에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가동을 하면서 이쪽으로 좀 돈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10월은 이쪽이 좀 대장이 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중국 관련 종목들을 보면 좋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또 아까 궁금했던 게 그 일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예. 네, 일본 증시가 오늘 좀 많이 빠졌고 중국 증시는 정말 많이 급등을 했는데 이런 가운데서 우리 증시는 괜찮은 건지도 궁금하고요. 예. 지금 이런 유동성이 중국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우리 증시가 조금 부진할 가능성도 있겠죠. 초반에는 그럴 수 있는데 오히려 그게 좀 스타트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신흥국 주스로 좀 돈이 들어오는데 중국이 먼저 스타트를 끊어주고 그 자금들이 조금 퍼지면서 왜냐면 한국도 중국의 경기 데이터가 괜찮아지면 한국 수출 데이터도 괜찮아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연결이 되는지를 좀 잘 보면 좋을 것 같고 일본은 제가 BOJ의 지금 인사권 문제로 이제 금리에 대한 인상 시점에 대해서 다시 불확실성이 좀 커진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BOJ가 결국에는 연준에 공조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BOJ가 많이 가지고 있는 자산도 미국의 금융 자산이기 때문에 결국에 연준의 어떤 스탠스에 맞춰가지고 공조하는 형태로 갈 거기 때문에 이런 단기적 노이즈에 너무 크게 엔캐리 관련된 문제로 너무 크게 조금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단기적인 그런 리스크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증시만 잘 보면 될 것 같은데 이 안에서도 뭐 좋은 종목도 많고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 그리고 바닥에서 이제 갈 준비를 하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종목들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전문가님. 맞습니다. 어떤 스마트 기법이죠? 머니 기법입니다. 스마트 머니 기법도 있고 사실 지난주에 정말 뜨거운 호응을 받았던 게 전문가님의 스피드 머니 기법이잖아요. 맞습니다. 혹시 오늘도 설명해 주시나요? 예, 일정 기간 동안은 계속 스피드 머니 같은 경우도 제가 가지고 나와서 계속 설명을 좀 드릴 예정이고 왜냐면 시장에 많이 지쳤어요. 이게 맞아요. 3분기에 사람들이 많이 지치다 보니까 이게 스마트 머니 기법 자체는 조금 이제 끌고 가는 전략이다 보니까 조금 단기 거래를 원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렇죠. 제가 스피드 머니까지 같이 가지고 나와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스마트머니도 매일 설명을 해주시지만 스피드머니를 주시는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저희랑 함께 하시면서 이 두 가지 기법 다 배워보시기 바라고요. 일단 전문가님의 스마트머니 기법을 먼저 기본으로 배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기법 같은 경우에는 밑에 자막으로 나가고 있지만 주포의 자금을 미리 포착하는 스마트머니다. 이걸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떤 기법일까요? 사실 그 말 그대로 컨셉입니다. 이런 네. 컨셉이죠. 주포의 자금을 미리 포착한다. 주포는 우리 시장 참여자들, 개인 투자자들이 아직 제공받지 못한 정보와 재료를 사전에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주체를 저는 주포라고 하고요. 그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보를 기반으로 매집을 했을 때 들어오는 자금을 똑똑한 돈, 즉 스마트 머니라고 규정을 하기 때문에 주포들의 자금을 포착하는 기법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주포들이 정말 이런 정보를 통해서 매집을 할지 여부도 알 수 없고요. 그것을 스마트머니 신호가 정확하게 잡아낸다? 그것도 우리가 확신할 수 없어요. 다만 제가 만든 이 스마트머니 신호가 실제로 포착되고 나서 이후에 뉴스가 나오면서 올라간다라는 거를 제가 많은 예시 종목들을 통해서 또 리뷰 종목들을 통해서 증명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뉴스가 나오기 전에 확실히 이 신호들이 잘 포착을 해주니까 스마트머니 기법의 정의를 주포의 자금을 미리 포착하는 기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말 그대로 가장 큰 장점은 재료가 나오기 전에 뉴스가 나오기 전에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뉴스 나오기 전에 매수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나와 있는 정보들을 내가 분석을 해가지고 더 올라갈 거야 라고 판단될 때 가운데 올라타거든요. 근데 내가 모멘텀의 길이를 정확하게 예측을 못한다라거나 오판을 했다거나 혹은 이제 막 매크로 변수, 정책 변수가 나왔을 때는 이 모멘텀의 길이가 툭 끊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손절이 불가피한데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은 좀 저점에서 모멘텀이 시작되는 시점을 실제로 조금 잘 잡아내주는 기법이기 때문에 모멘텀의 길이가 어떤 변수로 인해서 짧아진다 하더라도 수익으로 나올 수 있다는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는 그런 기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매매 포인트나 예시 종목까지 한번 조금 연이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저는요, 이 좋은 기법은 두 가지 요소를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승률이에요.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10번을 거래를 하면은 거래 횟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수익을 볼 가능성이 더 많아야 돼요. 근데 10번 중에 7번 수익을 보는데 이런 함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10번 중에 7번 수익을 봐도 7번은 플러스 3% 수익인데 3번은 마이너스 15%다? 그럼 좋은 기법이라고 볼 수가 없고 좋은 승률의 기법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손실이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습니다. 100% 기법은 없기 때문에 다만 나왔을 때 손실폭은 짧아야 되고요. 오히려 수익이 나왔을 때 수익폭이 높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되게 첫 번째 조건, 승률이 좋아야 된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간단해야 돼요. 로직이 간단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기법이라 하더라도 복잡하다, 로직이 복잡하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판단하는 과정에서 오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은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이 될 거예요.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이 되면 이 포착된 날은 주포들이 매집했을 것으로, 매집이 시작했을 것으로 추정될 때 포착이 되게끔 제가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실제로 제가 뭐 여러 가지 예시 종목을 보여드려도 그렇고 제가 리뷰 종목으로 증명을 드려도 그렇지만 이 신호가 포착이 되고 나서 포착되기 전보다 포착된 직후 거래량들이 늘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제가 많이 보여드렸을 거예요. 그만큼 이 모멘텀의 시작점을 잘 잡아내줍니다. 자, 신호가 잡아내주면 매수하는 방법은 4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포착이 되고 조정을 기다리다가 포착이 된 날 저점 지점까지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저점 매수하기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포착이 되고 바로 올라간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기회비용을 놓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신호 포착일 종가에 매수를 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신호 포착일 고점을 이후에 돌파할 때 매수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편리한 기법은 뭐냐면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되고 나서 정말로 이 직후의 거래량이 이 신호 포착 직전보다 늘어난다면 추가 매집 구간으로 보고 이거는 결국에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오기 이전에 나오는 현상이라고 판단을 하고 그냥 편하게 매수를 하는 방법, 이게 4번째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매수 방법은 이렇게 간단해요. 그런데 리스크 관리도 중요합니다. 손절도 절대 방치하면 안 됩니다. 손절 가이드도 확실히 잡고 대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손절 추세선이라는 것도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이 손절 추세선 이탈했을 때는 과감히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방법만 가지고 숙지를 하고 거래를 했을 때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으면서 좋은 승률을 가진 기법이 됩니다. 이렇게만 설명드리면 이해가 안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예시 종목 보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실리콘2를 오랜만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게 왜냐면 좀 더 갈 것 같아요, 사실. 더 갈 것 같아가지고 또 지금 시점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고요. 올해 2분기 때가 화장품 업종이 어떤 최대 퍼포먼스였을 겁니다. 앞으로는 좀 덜 하긴 할 건데 올해 1분기 실적이 보게 되면은 이미 이제 22년도 총 매출액과 거의 비슷한 수준, 전년도 매출액이 거의 절반에 달하는 수준이고요. 1, 2분기 매출이 이미 전년도를 또 넘어섰습니다. 그만큼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게 실적을 누가 집계를 하고 어디서 집계를 하냐면 회사에서 집계를 하는 거잖아요. 즉 이런 실적 내용이 공시가 되고 뉴스를 통해서 우리한테 제공이 되기 전에 실적이 잘 나올 거다라는 거 회사 내부 관계자들은 알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주포는 회사 내부 관계자냐? 그렇게 특정하진 않습니다. 회사 내부 관계자들일 수도 있고요. 혹은 이 이해관계자들일 수도 있고 이런 어떤 이해관계자들의 가족, 친척, 지인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다만 이런 내부자 정보를 먼저 획득할 수 있는 돈이 많은 사람을 주포라고 규정을 하는 거고요. 실제로 주포들이 이런 내용을 토대로 매집을 했을지 안 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이 내용들이 나오기 전에 거래량이 늘어나기 전에 스마트 머니 신호가 그것을 잡아냈다면 합리적인 추론은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 이어갈게요. 자, 차트 한번 보게 되면은 자, 이 확대를 해보시면 이 스마트 머니 신호는요, 이 녹색 기둥 표시입니다. 근데 하얀색으로 제가 네모박스 표시해놨거든요. 이게 5월 9일에 실적 발표일입니다. 근데 한참 전인 2월 21일에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이 돼준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보세요. 스마트 머니 신호 포착일은 매집으로 추정됐을 때, 시작으로 추정됐을 때 포착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포착일 이전에 거래량 없어요. 포착일 직후부터 정확하게 거래량이 늘어납니다. 즉 포착일부터 이 실적 발표일 이전의 사이에 늘어난 이 거래량들은 이 내용을 미리 알고 있는 주포들의 매집 거래량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리적인 추론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2월 21일 신호 포착일 종가에 매수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계속 지금까지 보유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노란 추세선, 손절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고 400% 시세를 보여주게 되거든요. 자, 스마트 머니 신호는 이런 2분기 대장주도 저점에서 매집을 할 수 있게끔 잡아내주는 아주 좋은 기법이다라는 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매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매도가 더 중요한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스마트 머니 기법 수익은 길게 손실은 짧게 가져갈 수 있으니까 꼭 배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받는 법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카메라 켜시고요. 이 앞에 QR코드 있습니다. 여기 카메라 렌즈를 갖다 대시면 공부방 링크 바로 뜹니다. 그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박성재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고요. 들어오셔서 정말 간단하게 스마트 머니 기법 주세요. 이렇게만 남겨주시면 저희가 체크하고 빠르게 다 보내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들어와서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나는 만약에 QR코드가 조금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더 쉬운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전화인데요. 옆에 보이시죠? 02-2128-8566번으로 전화 주시면 이쪽으로도 저희가 체크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편하신 방법으로 빠르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이 스마트 머니 기법으로 저희가 많은 종목을 잡았지만 종목 AS 오늘 하나 준비가 돼 있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하나 빠르게 저희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7일 보노보노야 말고 보로노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87,700원이고요. 목표가 10만 원 주셨습니다. 지금 수익률은 10%가 넘어가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 종목을
9월 24일에 점검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 주셨던 전략이 지금도 매수가 유효하고 10만 5천 원까지 목표가를 높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다음날 저가에 잡았다면 8만 7,900원에 잡을 수 있었기 때문에 수익률이 더 극대화가 됐겠죠. 맞습니다. 9월 26일에 9만 8천 원까지 찍었었는데 이 종목 지금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표가를 10만 5천 원이 아니고 11만 원으로 조금 더 높여서 봐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뉴스가 안 나오는데 최근에 조금 그래도 거래량이 잘 들어와주고 수급적인 부분이 괜찮거든요.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되고 추세가 잡히면서 거래량이 살짝 늘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크게 올라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8월 26일에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이 됐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그 이후에 뉴스나 어떤 시세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매수로 유효하다. 10% 수익 중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매수가 지금 또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 스마트 머니 신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이미 8만 원대 미리 보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스마트 머니 신호가 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이런 뉴스가 뜨기 전에 어떤 뉴스가 나올지 모르지만 지금 좀 사전에 이렇게 우리도 같이 매수에 좀 참여를 해볼 수 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자, 한번 이제 내용을 한번 좀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의미 있는 52주 신고가 진입이다라는 말을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거래량이 없이 조금 올라간 부분들도 있고요. 지금 뭐 안비아와 기술 이전에 대한 옵션 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내용 자체가 굉장히 좋기도 하고 바이오 쪽 모멘텀이 전체적으로 좋기 때문에 뉴스가 나올 수 있는 그 루트가 상당히 많다라고 제가 이 종목 설명드릴 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8월 27일 방송을 보시면은 또 참고를 해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좋은 기법이고 어떤 뉴스가 나오더라도 저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기회다라는 점 그리고 빠르게 저점 매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 스마트 머니 신호를 가지고 있으면 좋다라는 점까지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보로노이가 오늘 종가가 9만 7천 원이었잖아요. 여기에서도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시죠? 여전히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자리에서도 매수가 가능하고 일단 목표가를 조금 더 높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만 원까지 보로노이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랄게요. 그렇다면 뭐 이렇게 좋은 종목도 있지만 아까 잠깐 말씀을 해주셨던 게 그 단타 종목을 잡는 방법 알려주신다고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난주에 방송을 보신 분들은 배우셨겠지만 지금 보신 분들은 단기 매매 너무 좋은데 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스마트 머니랑은 살짝 다르죠? 근데 사실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을 해서 스마트 머니 기법에 이제 제가 여러 언박싱 종목을 네. 이야기를 드렸지만 포착되고 나서 좀 기간을 두고 가는 경우들이 많고 네. 바로 가는 경우들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바로 가는 경우들이 바로 가는 경우를 조금 빠르게 좀 잡아낼 수 있는 스킬이고 사실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방송에서는 사실 공개를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 다만 네. 좀 너무 단기 거래를 조금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지금 좀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많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3분기도 워낙 시장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강의를 좀 해드리고 있고 요 기법이 정말 좋습니다. 저의 어떤 정수와도 같은 기법이고 정말로 단기간 안에 시세 차익을 보기 아주 좋은 기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마트 머니 기법과 지금 말씀하실 스피드 머니 기법을 함께 배우면 정말 더 시너지가 잘 날 수 있겠죠? 예, 스마트 머니 기법은 기본적으로 배워야 되는 거 맞고요. 네. 그 스마트 머니 신호가 뜨고 나서 바로 가는 케이스를 잡아내는 기법이기 때문에 우선 그 스마트 머니 신호를 기본적으로 탑재한 상황에서 이 기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스마트 머니는 기본이고 이 스피드 머니가 약간 심화된 버전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께 이 스피드 머니 기법 또 빠르게 배워보도록 할게요. 예, 스피드 머니 기법은요, 말 그대로 스마트 머니 기법은 주포들의 매집이 시작됐을 것으로 추정될 때 그 신호를 잡아내는 거잖아요. 근데 매집을 하고 나서 이거를 추가적으로 2개월, 3개월 더 매집했다가 올라갈지 아니면 매집을 하면서 올릴지는 주포들의 마음일 겁니다. 그죠? 우리가 그거를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이 스피드 머니 기법은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이 들어오고 나서 매집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시세가 분출되기 시작하는 그 지점을 잡아내는 기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타성 또 단기 거래에 더 적합한 기법이고 스마트 머니 기법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시 종목을 통해서 조금 설명드리면 간단할 것 같아요. 자, 예시 종목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언박싱 종목으로 들고 나온 종목이긴 합니다. 덕산 테크
에코피아고요. 이런 종목들이 스마트머니 기법이 포착되면 올라가고 포착되면 올라가고 이런 패턴들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자, 화면 확대해서 보여주시겠어요? 자, 스마트머니 신호가 이게 녹색 기둥 표시입니다. 이제 올해 2월 6일에 포착이 되고 나서 요 노란 선은 손절추세선이라는 거 알고 계실 거고 요 파란 선이 저항선이거든요. 요 저항선이 넘어갔을 때 보통 시세가 단기간 쭉 펼쳐지게 되는데 요 저항선이 넘어갈 때를 매수 급소라고 봤을 때 단기간 시세를 노리는 겁니다.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갔을 때가 매수 타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갔을 때 2월 6일에 뚫고 올라갔었을 때는 거의 뭐 2주 안에 뭐 60% 대략 수익이 났다라고 보시면 되고 6월 4일에 신호가 포착되고 돌파했을 때는 2주 안에 40% 시세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저항선이 넘어갔을 때는 주포들이 칼을 뽑았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보시면 되고요. 조금 더 스피드 있는 매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어요. 저항선만 넘어가면 안 되고요. 스마트머니 신호가 포착되고 넘어갔을 때를 봐야 된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시 종목도 보겠습니다. 보게 되면 시젠입니다. 마찬가지죠. 보게 되면은 스마트머니 시그널가 3번 포착되고 요 급수를 넘어갈 때 바로 이렇게 시세가 나오게 돼요. 뉴스가 나오면서. 그래서 대략 38%라는 시세가 2주도 안 돼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머니 신호의 어떤 이 저항선을 같이 놓고 보면은 이 스피드머니 기법 거래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요 스피드머니 같은 경우는 제가 일정 기간 동안에만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일정 기간 동안에만 참여가 가능하게끔 제가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분들은 좀 운이 좋다라고 제가 과감하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마트머니가 기본이고 스피드머니가 약간 심화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은 많이 배우셨으니까 저희가 이번에는 심화까지 함께 드리도록 할 텐데요. 매번 드리는 건 아니고 지금 보시는 분들께만 저희가 기법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켜시고요. 이 앞에 QR코드 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 렌즈를 갖다 대시면 공부방 링크 바로 뜨고요. 그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박성재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방금 들으셨던 스피드 기법 주세요. 이렇게만 올려주시면 저희가 체크하고 빠르게 다 보내드릴 거고요. 만약에 나는 QR코드가 조금 생소하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옆에 편리한 전화도 있습니다. 02-2128-856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체크해서 또 기법들 다 챙겨서 야무지게 보내드릴 테니까 편하신 방법으로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전문가님, 오늘의 언박싱 종목도 받아볼 텐데 몇 종목이나 준비가 돼 있을까요? 2종목 준비를 했습니다. 2종목이면 다른 섹터겠죠. 각각 다른 섹터고요. 정말 또 잘 봐야 되는 섹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스마트 머니 기법으로 잡은 종목일 것 같은데 맞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 어느 섹터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굉장히 핫하죠, 요새 STO. STO. 이쪽 토큰 증권 관련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름부터가 그냥 IT를 하는 회사인 것 같고 이 회사 그냥 좀 장난으로 말씀드리면 IT 세다. IT 세다. 이렇게 하면 될까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냥 간단하죠? 예. 네, 전문가님 공개해 주시죠. IT 센입니다. 세네요. 예. 네. 정말 종목명처럼 좀 세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그렇게 조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저는 이제 STO 쪽을 정말 주목을 좀 잘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좀 이야기를 계속 제가 강조드리는 만큼 올해도 좋을 건데 내년엔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좀 말씀드리면서 다음 페이지부터 제가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 STO 관련 재료를 설명드리기 전에 CBDC 관련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그 한국은행이 12월에 대규모 이제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이 CBDC에 대해서. 근데 CBDC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게 정말 시행이 가능한 건가? 생각은 갖고 있지만 실제로 테스트 계획을 논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조금 재료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한 가지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보면은 이 토큰 증권 발행 STO죠. STO의 법제화 속도가 지금 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국회에서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IT센그룹 같은 경우는 그룹 내 주요 계열사를 통해서 STO 시장 저변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국내뿐만 아니고 일본이나 해외 사업까지도 확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 최초로 이 STO 사업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증권에서 이제 수주를 해서 받아서 컨설팅 서비스를 좀 제공 중이기도 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근데 동사가 실제
실제로 이 STO 관련해서 지금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 센골드라고 해가지고 귀금속에 이제 단위로 조각 단위로 투자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뭐 동사는 이런 귀금속에 대한 어떤 단위로 디지털 투자를 할 수 있게끔 해놓는데 이 뭐 이제 제가 여기서 갖고 나온 종목은 아니지만 갤럭시와 머니트리 같은 경우는 항공기 엔진을 또 조각 투자를 할 수 있게끔 하거든요. 그 항공기 엔진에서 나온 수익을 그 조각 투자를 한 사람들이 나눠 갖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되게 이제 사업자 입장에서도 자금 조달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수단이 될 수도 있고요. 이 복잡성도 좀 해소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일본의 부동산을 예를 들어 투자를 하고 싶다, 건물에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또 뭐 스위프트를 통해서 며칠 동안 그 대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 보내는 과정, 송금 과정에서 며칠 동안 또 동결돼 가지고 대기가 되는 시간도 있고 수수료도 비싸고 그런데 이 디지털 투자, 이 토큰 증권화가 돼버리게 되면은 일본에 있는 그 건물 이제 주식 토큰을 그냥 매수만 하면은 내가 지분 투자가 바로 가능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 STO 쪽이 왜 중요하게 보는지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더 보게 될 건데, 자 보게 되면은 1경을 넘는 자산을 운영을 하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죠. 블랙록 CEO인 레리 핑크가 향후 모든 자산이 STO 토큰화가 될 거다라고 전망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 블랙록 CEO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냐면 우선 지금 현재 미국의 집권당이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의 최대 후원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을 여러 운용사가 했는데 다 승인 불발이 났는데 블랙록에서 신청을 이번에 했기 때문에 저는 승인이 났다 보거든요. 그럼 지난번에 있었던 그 비트코인 4년 전의 사이클에서는 NFT가 시장의 대장이었어요. 그래서 21년도 우리가 생각을 상기를 해보면 그때 2, 3개월 동안에 NFT 관련 종목들만 움직였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관련 대장주들인 뭐 컴투스 홀딩스라든지 뭐 위메이드 이런 종목들은 저점 대비 7배씩 올라갔거든요. 불과 2, 3개월 만에. 근데 이번에 어떤 그 비트코인 어떤 반감기 모멘텀에 이 키워드는 이 블랙록 CEO, 블랙록에서 이제 어쨌든 ETF 승인 신청을 내서 허가가 된 거기 때문에 이 키워드가 여기 이제 레리 핑크 회장이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STO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STO가 과거 그 NFT만큼의 파급력을 내년에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몇 배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 그런 쪽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 볼게요. IT센 보면은 스마트 머니 신호. 자, 쭉 주가가 3월부터 하락을 하다가 스마트 머니 신호가 8월 14일에 뜨고 나서 추세가 이렇게 반전이 되죠. 그러니까 저점을 정확하게 이 신호가 잡아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거래량 늘어나는 점은 추가 매집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이라고 보고 집중을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굉장히 몰랐던 부분인데 말씀 들으면서 이번에 공부가 굉장히 좀 많이 됐습니다.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STO 관련주 IT센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전문가님 두 번째 종목도 바로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두 번째 종목은 랩지노믹스입니다. 네. 제가 좀 빠르게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종합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 페이지부터 설명드릴게요. 우선 자사가 이제 유전체 서비스, 자사의 유전체 서비스가 이제 NEB의 상품을 집중적으로 홍보했다고 하고요. 다양한 연구와 기업과의 협업 방안까지도 논의하고 있다. 그래서 유전체 관련된 기술을 계속해서 조금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 동사는 국내에서 최초로 유일하게 미국 클리어랩 4개를 확보를 했다. 이것이 임박됐다라고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안에 있는 IMD 같은 경우 미국 보험사 중 매출 1위를 기록을 하는 블루크로스와 블루실드가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QDX에 대한 매출 상승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음 페이지 볼까요? 동사가 이 자사예요. 자회사가 이 인공지능 기술을 융합을 해가지고 글로벌 정밀 영양 시장에 진출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면 이게 AI 쪽에 대한 암 진단 서비스거든요. 동사와 되게 연관이 큽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쪽 시장이 굉장히 성장이 전망이 좋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스마트 머니 신호가 오늘 포착이 됐습니다. 오늘 포착이 되고 거래량이 크게 터졌기 때문에 지금부터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바로 랩지노믹스였습니다. 오늘 스마트 머니 신호가 나왔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두 종목의 매수 전략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이번 달 마지막 거래일인 오늘 아쉽게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또 쉬어가죠. 저희는 수요일에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전략과 종목들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꼭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쉬고 수요일에 더 알차게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